안녕하세요. 혹시 식탁에 밥상을 차리면서 이거 먹어도 괜찮을까? 하고 고민한 적 있으신가요? 저도 얼마 전 이모랑 차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모가 그러시더라고요. 60대 넘으니까 먹는 게 건강에 진짜 중요하더라. 잘못 먹으면 몸이 금방 무거워져라고요. 그 말 진짜 와닿았어요. 60세가 넘으면 소화력도 몸의 회복력도 젊을 때와 달라져서 우리가 늘 먹던 음식 중에도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걱정 마세요. 몇 가지 음식만 조심하면 장수하면서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제 이모 68세인데도 매일 가벼운 밥상을 차리시면서 이제 몸이 가볍고 하루가 상쾌해 라며 환하게 웃으시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장수하려면 피해야 할 음식 6가지, 특히 한국인들이 자주 먹는 그 음식들을 같이 알아볼게요. 이거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60세, 70세, 그 이상인 여러분도 식탁에서 몇 가지 음식만 덜 먹거나 바꾸면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제 이모가 늘 말씀하시죠. 먹는 건 건강의 뿌리야. 잘 챙기면 오래오래 건강할 수 있어라고요. 이모네 부엌 늘 신선한 채소랑 잡곡이 있어서 밥상이 건강하게 느껴져요. 자, 그럼 장수하려면 피해야 할 첫 번째 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너무 짠 음식이에요. 한국인이라면 김치, 된장찌개, 젓갈 같은 짠 음식을 자주 먹잖아요. 이게 맛있고 밥맛을 돋우지만 60세 넘으면 소금이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짠 음식은 혈압을 올리고 신장에 부담을 주고 심지어 뼈 건강에도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제 이웃 어르신 74세 김할아버지 예전에 젓갈이랑 장아찌를 매일 많이 드셨대요. 근데 혈압이 높아지면서 몸이 무겁고 자꾸 피곤했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짠 음식을 줄이고 저염김치랑 채소 위주로 바꾸셨더니 이제 몸이 가볍고 기운도 나 라며 늘 웃으시죠. 김할아버지 식탁 늘 저염 반찬이랑 신선한 나물이 있어서 건강한 기운이 느껴져요. 그럼 짠 음식을 어떻게 줄이면 좋을까? 완전히 안 먹기는 어렵죠. 대신 소금을 조금 덜 넣거나 저염 제품을 활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김치는 물에 살짝 헹궈 먹거나 저염 김치를 사 먹어도 좋아요. 된장찌개 끓일 때 소금 대신 멸치나 다시마로 맛을 내는 것도 방법이에요. 제 이모 된장찌개에 양파랑 호박을 듬뿍 넣고 소금은 살짝만 넣으시거든요. 이렇게 하면 짜지 않아도 맛있어. 속도 편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모네 부엌 늘 채소가 가득해서 반찬 만드는 게 즐거워 보여요. 여러분도 부엌에 저염 양념이나 채소 챙겨두고 오늘은 덜 짜게 해볼까 하면서 시작해보세요. 짠맛 줄이는 재미, 밥상이 더 건강해질 거예요. 중요한 건 내 몸에 맞게 줄이는 거예요. 60세 넘으면 소금 민감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완전히 싱겁게 먹기보다는 이 정도면 덜 짜다라는 느낌으로 시작하세요. 제 친구네 아버지, 70세 박할아버지, 처음엔 짜게 먹어야 입맛 돈다고 하셨는데 저염 간장으로 바꾸고 나물 반찬 늘렸더니 이제 짜게 먹으면 속이 불편해. 몸이 가벼워졌어라고 하시더라고요. 박할아버지 식탁 늘 나물 반찬이랑 저염 된장이 있어서 밥상이 따뜻해 보여요. 여러분도 오늘은 소금 조금 덜 넣어볼까 하면서 작은 변화 시작해 보세요. 한 달 지나면 몸이 달라졌네라는 걸 느낄 거예요. 짠 음식 얘기하니까 벌써 식탁에서 저염 반찬 챙기고 싶어지죠? 근데 장수하려면 짠 음식 말고도 조심해야 할 음식이 있어요. 다음으로 피해야 할 음식은 기름진 튀김 음식이에요. 한국인들,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서 고기전, 생선튀김, 감자전 같은 튀김 음식이 인기 많죠. 이게 바삭하고 맛있지만 60세 넘으면 기름진 음식은 소화도 어렵고 혈관 건강에도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제 이웃 어르신 78세 이 할머니 예전에 명절마다 전 부치느라 튀김 많이 드셨대요.
근데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셨대요. 그러다 튀김 대신 찜이나 구이로 바꾸셨더니 이제 속이 편하고 몸도 가벼워라며 늘 미소 지으시죠. 이 할머니 부엌 늘 찜기랑 오븐이 있어서 건강한 요리가 가득해 보여요. 그럼 튀김 음식을 어떻게 줄이면 좋을까? 완전히 안 먹기는 어렵지만 튀김 빈도를 줄이고 다른 조리법으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생선은 튀김 대신 구이나 찜으로, 고기는 기름기 적은 부위를 골라 구워 먹으면 좋아요. 제 이모 명절에 전 부칠 때 기름 적게 쓰고 오븐에 구워서 만들거든요. 이렇게 하면 기름기가 덜해서 속이 편해. 맛도 좋아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모네 식탁 늘 오븐 전이랑 찜 요리가 있어서 밥상이 가벼워 보여요. 여러분도 부엌에 찜기나 에어프라이어 챙겨두고 오늘은 튀김 대신 구워볼까 하면서 시작해보세요. 기름 덜 쓰는 요리,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줄 거예요. 중요한 건 맛있게 바꾸는 거예요. 60세 넘으면 입맛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으니까 튀김 대신 맛있는 대안을 찾아보세요. 제 친구네 어머니, 66세 최할머니, 처음엔 튀김이 최고라고 하셨는데 에어프라이어로 고구마랑 감자 구워 먹기 시작했더니 이게 더 맛있네. 속도 편해라고 하시더라고요. 최할머니 부엌 늘 에어프라이어에서 고소한 냄새가 나서 건강한 요리가 재밌어 보여요. 여러분도 오늘은 기름 덜 써볼까 하면서 새로운 조리법 실험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장수를 위한 큰 발걸음이 될 거예요. 기름진 튀김 얘기하니까 벌써 가벼운 밥상 차리고 싶어지죠? 근데 장수하려면 피해야 할 음식은 짠 음식과 튀김 말고도 더 있어요. 제 이모 항상 말씀하시죠. 먹는 걸 잘 골라야 건강이 오래 가라고요. 이모네 부엌 늘 신선한 재료로 가득해서 밥상 차리는 모습이 건강 그 자체예요. 자, 그럼 다음 피해야 할 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너무 짠 음식과 기름진 튀김 음식을 피하는 게 장수에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했는데 벌써 식탁에서 가볍고 건강한 밥상을 차릴 준비가 되는 기분이 들지 않나요? 60세가 넘으면 소화력도 몸의 회복력도 젊을 때와 달라져서 우리가 무심코 먹던 음식들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더라고요. 하지만 몇 가지 음식만 조심하면 맛있게 먹으면서도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제 이모 68세인데도 늘 말씀하시죠. 먹는 걸 잘 골라야 건강이 오래 가라고요. 이모네 부엌 늘 신선한 채소와 잡곡이 가득해서 밥상 차리는 모습이 건강 그 자체예요. 자, 그럼 장수하려면 피해야 할 음식 6가지, 다음 음식들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으로 피해야 할 음식은 설탕이 많은 디저트와 음료예요. 한국인들,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서 단팥빵, 떡, 사탕, 그리고 달달한 커피나 주스를 즐기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입맛을 당기고 기분을 좋게 하지만 60세 넘으면 설탕이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염증을 유발하거나 체중 증가를 불러올 수 있어요. 과도한 설탕은 심장 건강에도 부담을 주고 장수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제 이웃 어르신 75세 박 할아버지 예전에 달달한 커피랑 단팥빵을 매일 드셨대요. 근데 피로감이 심해지고 혈당이 오르면서 몸이 무겁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설탕 적은 차와 과일로 바꾸셨더니 이제 몸이 가볍고 기운도 나 라며 늘 웃으시죠. 박 할아버지 식탁 늘 신선한 과일과 허브차가 있어서 건강한 기운이 느껴져요. 그럼 설탕 많은 음식을 어떻게 줄이면 좋을까? 완전히 단 걸 끊기는 어렵죠. 대신 설탕이 많이 든 디저트나 음료를 줄이고 천연 단맛으로 대체해 보세요. 예를 들어 단팥빵 대신 과일이나 고구마를 간식으로 먹고 달달한 커피 대신 꿀이나 대추차로 바꿔보세요. 제 이모 매일 오후 대추차 한 잔 마시거든요. 이거 마시면 단맛도 나고 속도 따뜻해져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모네 부엌 늘 대추랑 꿀이 있어서 디저트 시간이 건강해 보여요. 여러분도 부엌에 과일이나 꿀 준비해두고 오늘은 단 걸 이렇게 먹어볼까 하면서 시작해보세요.
천연 단맛 찾는 재미, 식탁이 더 건강해질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입맛에 맞게 줄이는 거예요. 60세 넘으면 단맛을 좋아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으니까 억지로 끊지 말고 이건 덜 달달하는 느낌으로 바꿔보세요. 제 친구네 아버지, 71세 이 할아버지, 처음엔 단 게 없으면 입이 심심하다고 하셨는데 과일 샐러드에 요구르트 뿌려 먹기 시작했더니 이게 더 맛있네. 혈당도 안 올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할아버지 식탁 늘 과일 바구니가 있어서 간식이 건강해 보여요. 여러분도 오늘은 설탕 덜한 간식 먹어볼까 하면서 작은 변화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장수를 위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설탕 많은 음식 얘기하니까 벌써 과일 깎아서 먹고 싶어지죠? 근데 장수하려면 또 다른 음식도 조심해야 해요. 다음으로 피해야 할 음식은 가공육과 소시지예요. 한국인들,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서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이 아침 반찬이나 김밥 재료로 자주 등장하죠. 이게 편하고 맛있지만 60세 넘으면 가공육에 든 나트륨, 방부제, 포화지방이 심장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제 이웃 어르신 80세 최할머니 예전에 아침마다 햄 볶아서 드셨대요. 근데 소화가 안 되고 혈압이 오르면서 몸이 무거웠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햄 대신 두부나 생선으로 바꾸셨더니 이제 속이 편하고 기운도 나. 라며 늘 미소 지으시죠. 최할머니 식탁 늘 두부랑 생선 반찬이 있어서 밥상이 가벼워 보여요. 그럼 가공육을 어떻게 줄이면 좋을까? 가공육을 완전히 끊기보다는 빈도를 줄이고 신선한 단백질로 대체해 보세요. 예를 들어 햄 대신 두부, 계란, 닭가슴살 또는 생선을 반찬으로 챙겨보세요. 김밥 만들 때도 소시지 대신 참치나 채소 넣으면 맛있어요. 제 이모 김밥 싸실 때 소시지 대신 표고버섯이랑 당근 넣으시거든요. 이렇게 하면 담백하고 속도 편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모네 부엌 늘 신선한 채소랑 생선이 있어서 김밥 만드는 게 건강해 보여요. 여러분도 부엌에 두부나 생선 챙겨두고 오늘은 가공육 대신 이거 먹어볼까 하면서 시작해보세요. 신선한 재료로 요리하는 재미, 밥상이 더 풍성해질 거예요. 중요한 건 맛있게 대체하는 거예요. 60세 넘으면 단백질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가공육 대신 자연스러운 재료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제 친구네 어머니, 67세 김할머니, 처음엔 햄이 간편하다고 하셨는데 계란말이랑 두부조림으로 바꾸셨더니 이게 더 맛있네. 몸도 가벼워라고 하시더라고요. 김할머니 식탁 늘 계란과 두부 반찬이 있어서 아침이 건강해 보여요. 여러분도 오늘은 신선한 재료로 해볼까 하면서 가공육 줄여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장수를 위한 큰 발걸음이 될 거예요. 가공육 얘기하니까 벌써 부엌에서 두부 꺼내고 싶어지죠? 근데 장수하려면 피해야 할 음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직 몇 가지 더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제 이모 항상 말씀하시죠. 먹는 걸 신경 쓰면 건강이 저절로 쌓여라고요. 이모네 식탁 늘 신선한 재료로 가득해서 밥 먹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자, 그럼 다음 피해야 할 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까지 장수하려면 피해야 할 음식 6가지 중 4가지를 쭉 얘기해 왔는데 벌써 식탁에서 더 가볍고 건강한 밥상을 차릴 준비가 되는 기분이 들지 않나요? 너무 짠 음식, 기름진 튀김, 설탕이 많은 디저트와 음료, 그리고 가공육까지 조심하는 게 60세, 70세, 그 이상에서도 건강과 장수를 지키는 비결이에요. 먹는 게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새삼 느끼게 되죠. 제 이모 68세인데도 늘 말씀하시죠. 먹는 걸 신경 쓰면 건강이 저절로 쌓여라고요. 이모네 식탁 늘 신선한 채소와 잡곡으로 가득해서 밥 먹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자, 오늘 마지막 2가지 음식을 얘기하면서 장수를 위한 식탁을 완성해 볼까요? 다음으로 피해야 할 음식은 흰쌀밥과 흰밀가루 음식이에요. 한국인들, 특히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서 흰쌀밥, 흰빵, 국수, 칼국수 같은 흰밀가루 음식이 밥상에 자주 오르죠. 이게 부드럽고 먹기 편하지만 60세 넘으면 흰쌀과 흰밀가루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소화도 느리게 만들 수 있어요. 영양소도 적어서 장기적으로 에너지를 떨어뜨리고 장 건강에도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제 이웃 어르신 82세 최할아버지 예전에 흰쌀밥만 매일 드셨대요. 근데 소화가 안 되고 자꾸 피곤하셨대요. 그러다 잡곡밥과 통밀빵으로 바꾸셨더니 이제 속이 편하고 기운도 더 나. 라며 늘 미소 지으시죠. 최할아버지 식탁 늘 잡곡밥과 통밀빵이 있어서 밥상이 건강해 보여요. 그럼 흰쌀밥과 흰밀가루 음식을 어떻게 줄이면 좋을까? 완전히 바꾸기 어렵다면 조금씩 잡곡과 통밀로 대체해 보세요. 예를 들어 흰쌀밥 대신 현미, 보리, 콩을 섞은 잡곡밥을 드셔보세요. 국수나 빵은 흰밀가루 대신 통밀가루로 만든 걸 골라보세요. 제 이모 매일 잡곡밥을 챙겨 드시거든요. 잡곡밥은 씹을수록 고소하고 배고프지 않아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모네 부엌 늘 잡곡통이 있어서 밥 짓는 냄새가 건강하게 느껴져요. 여러분도 부엌에 현미나 보리 챙겨두고 오늘은 잡곡밥 해볼까 하면서 시작해보세요. 통밀국수나 통밀빵 사는 재미 덤으로 따라오죠. 중요한 건 내 입맛에 맞게 바꾸는 거예요. 60세 넘으면 소화력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잡곡 비율을 처음엔 적게 시작해서 점점 늘려보세요. 제 친구네 아버지 71세 이 할아버지 처음엔 잡곡밥이 딱딱하다고 하셨는데 흰쌀에 현미 조금씩 섞다가 이제는 잡곡밥만 드신대요. 이제 흰쌀밥 먹으면 허전해. 잡곡이 든든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할아버지 식탁 늘 잡곡밥과 나물이 있어서 밥상이 풍성해 보여요. 여러분도 오늘은 잡곡 조금 넣어볼까 하면서 작은 변화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장수를 위한 큰 힘이 될 거예요. 잡곡밥 얘기하니까 벌써 부엌에서 쌀 씻고 싶어지죠? 근데 장수하려면 피해야 할 음식이 하나 더 있어요.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술, 특히 과도한 소주예요. 한국인들,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서 소주 한 잔은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저녁, 식사에서 빠질 수 없는 경우가 많죠. 적당한 음주는 분위기를 좋게 하지만 60세 넘으면 간 기능과 소화력이 약해져서 과도한 술은 간과 심장에 부담을 주고 수면의 질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제 이웃 어르신 78세 박할머니 예전에 저녁마다 소주 한 잔씩 드셨대요. 근데 잠도 잘 안 오고 아침에 피곤하셨대요. 그러다 술을 줄이고 따뜻한 차로 바꾸셨더니 이제 아침이 상쾌하고 몸도 가벼워라며 늘 웃으시죠. 박할머니 식탁 늘 따뜻한 차가 있어서 저녁이 포근해 보여요. 그럼 술을 어떻게 줄이면 좋을까?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빈도와 양을 줄이고 대안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소주 대신 물이나 허브차, 저알코올 음료를 곁들여 보세요. 친구들과 만날 때도 오늘은 한 잔만 하면서 천천히 즐기세요. 제 이모 저녁에 친구들과 소주 마실 때 물컵 옆에 두고 마시거든요. 물 마시면서 술을 천천히 마시면 부담 없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모네 거실 늘 예쁜 유리컵에 물이 있어서 술자리도 건강해 보여요. 여러분도 식탁에 물컵이나 차 준비해두고 오늘은 술 덜 마셔볼까 하면서 시작해보세요. 술 줄이는 재미, 몸이 가벼워질 거예요. 중요한 건 내 몸에 맞게 조절하는 거예요. 60세 넘으면 술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정도면 적당하다는 양을 찾아보세요. 제 친구네 어머니 67세 김할머니 예전에 소주 2잔씩 마셨는데 이제 한 잔만 마시고 따뜻한 차로 마무리하신대요. 이제 술 적게 마시니까 잠도 잘 오고 아침이 달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김할머니 거실 늘 차 주전자가 있어서 저녁이 따뜻해 보여요. 여러분도 오늘은 한 잔만 하면서 술 줄여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장수를 위한 큰 발걸음이 될 거예요.
술 얘기하니까 벌써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싶어지죠? 자, 여기까지 장수하려면 피해야 할 음식 6가지 다 얘기했는데 어때요? 너무 짠 음식, 기름진 튀김, 설탕이 많은 디저트와 음료, 가공육, 흰쌀밥과 흰밀가루 음식, 그리고 과도한 소주. 이 모든 게 한국인들이 자주 먹지만 60세 이상에선 건강과 장수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음식들이에요. 제 이모 항상 말씀하시죠. 먹는 걸 잘 골라야 오래오래 건강할 수 있어라고요. 이모네 식탁 늘 신선한 재료로 가득해서 밥 먹을 때마다 건강이 쌓이는 느낌이 들어요. 이 6가지 음식 다 완전히 끊어야 하는 건 아니죠. 짠맛 줄이고 튀김 대신 구이나 찜으로, 설탕은 과일로, 가공육은 신선한 단백질로, 흰쌀은 잡곡으로, 술은 적당히.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소화도 편해지고 혈압도 안정되고 에너지도 더 생겨요. 제 이웃 어르신 최할아버지 늘 말씀하시죠. 먹는 걸 바꾸니까 몸이 고마워해라고요. 최할아버지의 미소, 진짜 건강한 식탁 덕분에 더 빛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음식들 하나씩 줄이면서 내가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구나라는 느낌 꼭 느끼실 거예요. 이 영상 보시고 이거 바꿔볼까 싶은 게 있으시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잡곡밥 먹어봤어요. 라거나 술 줄였더니 좋아요 같은 작은 얘기라도 듣는 저한테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얘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나도 해볼까? 로 이어질지도 몰라요. 혹시 내가 이렇게 밥상 차려요라거나 이런 음식 바꿔봤어요. 같은 이야기도 공유해 주시면 다들 같이 배우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평소에 뭐 드세요? 같은 소소한 질문도 좋아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아이디어 많이 나눌 예정이니까요. 여러분과 이렇게 또 이야기 나누는 날 진짜 기대돼요. 자, 오늘부터 하나씩 식탁에서 건강 챙겨보세요. 60세, 70세, 80세,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밥상은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빛날 수 있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건강한 식탁 즐기세요.